여러분, 된장은 우리 민족의 보물이라고 하지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먹고 계신 그 된장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혈관에는 통증신경이 없습니다. 혈관이 70%가 막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이미 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병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10명 중 1명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신장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닥칩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누워 피를 걸러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72살의 한 아버님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국물을 밥에 말아 드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국물을 한 그릇씩 비우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드릴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값싼 재료만으로도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혈관을 뻥 뚫고 신장을 살리는 된장 먹는 법,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제가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된장이 나쁘다고? 그러면 왜 병원 주치의 선생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평균 진료 시간은 3분에서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검사 결과 확인하고 약 처방하기도 바쁘신데 여러분의 밥상 위에 무엇이 올라가는지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이미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미처 알려주지 못하는 밥상 위의 진실을 전해드리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15년간 건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깨달은 소중한 정보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점점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은 없으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진 않으십니까? 새벽에 자주 깨시지는 않습니까? 발목이나 손가락이 붓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혈관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값비싼 영양제도 구하기 어려운 약초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아니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된장이 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50년 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팽팽하고 탄력 있던 고무 호스가 50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속에 녹이 끼듯이 우리의 혈관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굳어지고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필터 속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가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 가는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압을 너무 세게 올렸을 때 낡은 수도관 연결 부위가 터지는 것처럼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하나씩 망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악당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된장 속에는 발효 과정에서 사용된 소금, 즉 나트륨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 폭탄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걸쭉하고 짜게 변합니다. 짜진 혈액은 주변 세포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한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부으면 사방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관 속의 수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관이 팽팽하게 부풀고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씩 반복되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까지 달라붙으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혈압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히는 곳이 바로 신장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젊을 때는 신장의 역과 능력이 충분해서 나트륨을 제때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30% 이상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가 아무리 빨리 돌려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된장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라고만 하면 내일 아침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셔야 평생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된장 섭취의 위험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된장찌개의 국물을 밥에 말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약 2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런데 국물 한 그릇만 비워도 이미 하루 권고량을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치, 반찬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치의 2배, 3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소금 기준으로 6g씩 증가할 때마다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6%, 전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6% 증가합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게다가 뜨거운 국물은 더 위험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조금만 짜도 짠맛을 금방 느끼지만 뜨거운 국물의 짠맛은 혀가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68살의 한 아버님은 30년 넘게 매 끼니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 날 발목이 붓기 시작하고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니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국물부터 끊으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국물째 밥을 말아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 된장을 넉넉하게 퍼서 짜게 끓이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벽을 조금씩 두껍게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간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된장을 한 숟갈 더 넣으십니다. 그런데 된장 한 큰술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800에서 1000mg입니다. 한 숟갈만 더 넣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고치의 절반을 추가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짜진 혈액이 혈관을 돌 때마다 혈관벽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고 조금씩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점점 달라붙고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가 한 겹, 두 겹, 세 겹 쌓이면 결국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으로 권고량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잃은 사례 한 어머님은 손맛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나신 분이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늘 진하고 짭짤하게 끓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첫 마디가 찌개를 드시되 된장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였습니다. 지금 댓글에 나트륨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이 위험한 습관을 평생 기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된장찌개를 센 불에서 오래 팔팔 끓이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된장의 좋은 성분을 몽땅 죽이고 있는 세 번째 주범입니다. 된장이 왜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유산균과 효소가 풍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을 늘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들은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유산균과 효소들은 높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유산균이 죽고 효소가 파괴됩니다. 마치 값비싼 유산균 보충제를 사서 펄펄 끓는 물에 타먹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돈 버리고 건강도 버리는 셈이지요. 한국식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된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콩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30%가량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흡수율이 높은 아미노산도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분해되어 영양적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살의 한 어머님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30분 이상 보글보글 정성껏 끓여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공을 들이신 건데 정작 혈관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된장의 영양을 살리려면 끓이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된장찌개에 가공육을 함께 넣어 끓이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트륨 폭탄에 불을 붙이는 네 번째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넣으십니다. 맛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공육에 이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공육 85g, 그러니까 손바닥 반 정도의 양의 나트륨이 40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2배입니다. 여기에 된장의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한 끼에 하루치 나트륨의 3배, 4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를 데치지 않고 그냥 넣으면 그 속에 첨가물과 인산염까지 고스란히 드시게 됩니다. 이 인산염이 신장에 특히 나쁩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의 과도한 인을 제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인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혈중 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석회질이 쌓이고 동맥경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뼈도 약해져서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9살의 한 아버님은 혼자 사시면서 편하게 드시려고 된장찌개에 항상 햄을 한 줌씩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중인 수치와 나트륨 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혈관에 석회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편하게 드시려다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상징인 두부가 때로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배신자 식품, 된장찌개에 두부,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을까요? 두부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들어있으니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하게 넣으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 세대가 두부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체내에서 쓰이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결국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는 이 역과 작업 자체가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만성신장병 환자는 체중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만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알맞게 드시라는 뜻입니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끊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된장의 위험한 습관 4가지와 배신자 식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공통점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모두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된장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두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랐으니까 그렇게 드신 것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리는 방법, 된장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트륨 폭탄을 피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악당을 기억하시지요. 된장찌개의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에는 된장의 좋은 발효 성분과 채소의 영양소가 남아있지만 나트륨은 주로 국물 속에 녹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건더기만 건져 드시면 된장의 좋은 성분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만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지요.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영국인 46만 명 대상 연구에서도 음식에 소금을 자주 넣는 사람일수록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르신 73살의 한 아버님은 된장찌개를 끊지 않으시고 국물만 남기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10 정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된장찌개의 맛도 즐기시면서 건강도 지키신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것뿐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방법, 된장찌개에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으십시오. 앞서 나트륨 악당이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천연 청소부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에 낀 찌꺼기를 물을 세게 틀어서 쏴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비율이 나빠질수록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이 약 1.5배나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면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이 22% 낮아졌습니다. 핵심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 호박, 미나리 같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이 채소들이 나트륨을 밖으로 쓸어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르신 71살의 한 어머님은 된장찌개에 양파와 호박을 듬뿍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한 달 후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동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양파와 호박이 수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살리는 방법, 된장은 불을 끈 뒤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된장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를 지키는 결정적 방법입니다. 앞서 된장을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유산균과 효소가 죽는다고 말씀드렸지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육수에 채소를 먼저 넣고 충분히 끓인 다음 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김이 한 김 식었을 때 그때 된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효소가 가장 잘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여러분의 장까지 무사히 도달해서 장 속 유익한 세균을 늘려줍니다. 혈전을 녹이는 효소도 활성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몸에 들어갑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너무 뜨거운 땅에 뿌리면 타 죽지만 적당히 따뜻한 흙에 심으면 튼튼하게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된장의 양을 줄이시고 그 대신 마늘, 양파, 표고버섯으로 국물 맛을 내시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감칠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리법을 따르신 67살의 한 어머님은 같은 된장으로 같은 찌개를 끓이시는데 맛이 오히려 더 구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엄마 오늘 찌개 뭐 다르게 했어? 라며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 2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다음 날까지 데워서 또 데워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끓일 때마다 수분은 날아가고 나트륨 농도는 더 진해지며 유산균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가능하면 그때그때 드실 만큼만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된장을 고추장과 함께 왕창 넣어서 짜고 매운맛을 동시에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트륨이 2배로 들어가는 것이니 둘 중 하나만 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를 별도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춰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한결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잔씩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숫자 2를 적어주시면 오늘부터 된장 먹는 법을 바꾸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빼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 된장을 넉넉하게 퍼서 짜게 끓이는 습관, 그리고 가공육을 된장찌개에 넣는 습관. 이 3가지를 빼주십시오. 두 번째, 바꾸기입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꿀 것들이 있습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된장 양을 반으로 줄이되 마늘과 양파와 표고버섯으로 맛을 내시고 된장은 불을 끈 뒤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세 번째, 채우기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고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눠서 마시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빼기, 바꾸기, 채우기,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이실 수도 있고 친구분이실 수도 있으며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잘못 드셨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랐으니까 그렇게 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끼만, 한 가지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된장을 한 숟갈만 덜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불을 끄고 한 김 식힌 뒤에 풀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소중한 가족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실천하실 항목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국물 끊기, 된장 줄이기, 채소 늘리기, 물 마시기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셔도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